비트코인 폭락과 금 AI 시장의 충격 브리핑 2025년 11월 기준 글로벌 자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7만 달러 선을 위협하던 고점에서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레버리지 포지션을 무너뜨리고 있고, 뉴욕 증시는 AI 관련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루에 3.5%씩 요동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1,3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단기 조정과 장기 상승 기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리 측면에서 보면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하 시점을 늦추며 높은 금리의 장기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 그 결과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주식, 심지어 금까지 동반 하락하는 날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AI 버블 붕괴인가 아니면 단순한 레버리지 청산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금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변동성은 거대한 상승 추세 속 중간 조정인지 아니면 자산 배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초기 신호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글로벌 금 시장과 거시 환경 점검,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2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만 이미 60% 이상 상승했고, 최근에는 4개월 연속 월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귀금속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은 가격도 온스당 56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어 금은 모두 인플레이션 리스크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최후의 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의 배경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 매수, 그리고 주식 코인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IB들은 내년 금 가격이 온스당 3,9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급등 후 체력 조정 국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단순한 공포 회피 수단으로 볼지, 장기 자산 배분의 핵심 축으로 볼지를 구분하는 것이 한국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레버리지 구조와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메커니즘, 2025년 10월 기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비트코인은 10월 초 12만 달러를 넘어선 뒤 불과 며칠 만에 10만 달러 초반까지 10% 이상 급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루 동안만 190억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기록적인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10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고, 11월 21일에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까지 밀리며 7개월 만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충격이 주식 반응금 시장으로 번진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의 70% 안팎이 선물, 무기한 선물 같은 파생 상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들은 비트코인, 나스닥 기술주, 심지어 금 ETF까지 한 계좌에서 레버리지로 엮어 운용합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계좌 전체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부터 강제로 팔리는데, 여기에 대형 기술주와 금 ETF가 함께 포함됩니다. 최근 금과 우량 성장주가 동시에 눌린 배경에는 펀더멘털 악화보다는 이런 레버리지 강제 축소라는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I 버블, 프레임의 한계와 실제 데이터 요즘 시장에서는 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것 봐라 AI 버블이 터지니까 금까지 같이 무너진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이 반복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미국 증시 상승분의 약 80%를 AI 관련 빅테크가 차지하고, 엔비디아가 한때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며 S&P 500 비중 7%를 웃돌았다는 사실만 보면
버블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규모 풋옵션을 걸면서 AI 인프라 투자 과잉, 감가상각 회계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까지 겹치자 심리적으로는 닷컴 버블 이막 이미지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조금 더 차분히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11월 말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상태이고 알파벳은 올해에만 5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토리주가 아니라 실제 AI 클라우드 매출과 현금 흐름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닷컴 시절과 구조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물론 상위 5개 빅테크가 S&P 500과 MSCI 월드 지수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분명 중장기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AI 버블이 터져서 모든 위험 자산이 끝난다가 아니라 AI 관련 레버리지 과열과 밸류에이션 조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여전히 실적과 캐시플로가 뒷받침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갈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금을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비중과 어떤 시계로 가져갈지 전략이 보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고와 금 투자자의 시각. 마이클 버리는 2020년 이후 줄곧 유동성 과잉이 만든 자산 버블을 경고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주식, 특히 빅테크와 인덱스 ETF, 그리고 최근에는 AI 인프라 투자까지 과도하게 비싸다고 지적해왔고 실제로 여러 차례 S&P 500과 개별 기술주에 대한 풋 포지션을 공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0% 금리와 양적 완화로 만들어진 싸구려 돈이 10여 년 동안 주식과 부동산, 크립토, 지금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까지 밀어올렸고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어디선가 반드시 붕괴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AI 서버, GPU,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 역시 언젠가 수익성 둔화와 감가상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만 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버리의 버블 경고를 곧바로 모든 위험 자산이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만약 그가 말한 대로 레버리지와 유동성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국면이 온다면 주식과 크립토는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실물 자산이자 무차입 자산인 금은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버리의 경고를 두려움이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정 비중 포함해야 할 거시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접근입니다. 큰손들의 움직임과 금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글로벌 큰손들의 행보를 보면 AI와 금을 동시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2025년 4월 오픈 AI를 대상으로 최대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고 이 가운데 최대 300억 달러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에는 보유하던 엔비디아 지분 약 58억 달러치를 전량 매도하면서 사실상 AI 반도체 개별 종목에서 오픈 AI 인프라 직접 베팅으로 축을 옮겼습니다. 한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5년 3분기 알파벳, 구글 모회사 주식 약 1,090만 주를 매입해 대략 49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알파벳 시가총액은 3조 8,200억 달러 수준, 올해에만 70% 가까이 상승하며 여전히 AI 테마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중앙은행들은 2022년 1,082톤, 2023년 1,037톤, 2024년에는 약 1,015톤을 추가 매입하며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 금을 사들였습니다. 헤지펀드들도 미국 국채 대신 금 비중을 늘리는 추세인데 보수형 펀드는 포트폴리오에 바이스케쇼 %, 밸런스 전략 펀드는 10+75%를
금과 금 관련 자산으로 채우는 비중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인프라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레버리지와 자본이 몰리고 있지만 통화 가치와 부채 리스크를 해지하는 최후의 보험으로는 여전히 실물금이 선택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한국 투자자는 이 흐름을 참고해 단기 가격 변동과 별개로 포트폴리오 내 금의 전략적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환율 금리, 유동성 체크포인트. 현재 한국 투자자가 금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변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1월 30일 기준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당 약 1,468원 수준으로 올해 평균치 8,047원보다 확실히 높은 구간입니다. 같은 온스당 44.8350달러, 금이라도 원화 기준 가격은 환율 덕분에 더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1월 26일 뉴욕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4.51달러로 집계됐고 단기적으로는 5.40달러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전망과 2026년 평균 4,450달러, 상단 4,000건의숨서임 달러까지 열려있다는 전망이 공존합니다. 금리 측면에서 보면 미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12% 구간으로 인하한 뒤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050%로 네 번째 연속 동결하며 2025년 소비자물가 차압 상승률 전망을 2.1%로 제시했습니다. 정리하면 높은 달러 원 환율과 여전히 낮은 실질 금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화 자산만으로 인플레이션과 환율 리스크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을 단기 차익 매매 수단이 아니라 환율 급등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중장기 해지 수단으로 포지션을 잡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2026년, 2027년 금 가격 시나리오 점검. 지금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100건 4,20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11월 26일 기준 포춘 집계가는 4,151달러, 최근 한 달 동안 약 7%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나리오를 나눠보면 먼저 보수적인 경우입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2025년 평균 3,025 비주백달러, 2026년 3,800달러 수준을 제시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향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로는 도이치뱅크가 2026년 평균 4,450달러, 박스권 3,062섬, 4,1,950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HSBC 역시 2026년 3,000뮤충산변 1,400달러 범위를 전망하면서 완만하지만 플러스 구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일부 리서치가 2026년 최대 5,000달러, 2027년에는 5,600달러 이상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낙관론의 배경에는 2024년 전 세계 금 수요가 4,974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중 중앙은행이 1,045톤을 사들이며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을 순매수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IMF는 2026년 글로벌 성장률이 3% 초반에 머무는 저성장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예상하고 있어 실질 금리가 크게 치솟지 않는 한금 가격의 중장기 상단보다는 단기 조정 타이밍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투자자는 추가 상승 여력과 10번 2% 단기 조정 리스크를 동시에 감안해 일시에 몰입하기보다는 분할 적립식 매수로 시나리오 전개에 대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전 금 투자 전략. 한국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KRX 금연물 시장입니다. KRX 금 시장은 구치투 큐이충 건무 9% 순도의 금을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고 시세는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형성됩니다. 무엇보다 개별 계좌로 매매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구조라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현재 국내 24K 금 현물 가격은 그램당 약 20만 원, 149,000원 안팎에 형성되어 있어 소액으로도 포트폴리오에 금을 편입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둘째, 금 ETF와 금 관련 펀드입니다. KRX 상장 금 ETF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환금성이 뛰어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 15.4% 배당 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IRP 등 연금 계좌로 매수하면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장기 노후 자금 운용에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셋째, 실물 골드바 금화는 심리적 안정감은 크지만 스프레드와 부가세, 보관 리스크를 고려하면 전체 자산의 소수 비중, 예, 1.2%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세계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 금을 매입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전체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이 약 1.2%에 그쳐 중장기적으로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차원에서도 금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 금융자산의 5-10%, 공격적인 투자자는 최대 15%. 범위에서 금과 금 관련 자산을 편입해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글로벌 금융 불안을 동시에 방어하는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변동성 시대의 금을 대하는 마인드셋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시장 혼란은 AI 버블 붕괴라기보다는 비트코인과 레버리지 포지션의 강제 청산, 그리고 그 여파가 주식과 금으로 번져간 결과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하, 3년 연속 연간 1,000톤이 넘는 중앙은행 금 매입, 완전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기도 애매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치며 금 가격은 온스당 4,000달러대라는 역사적 고지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금이 꼭지다. 이제 금도 끝났다는 식의 감정적 단정입니다. 실물금은 레버리지로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전체 금융자산의 5%,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최대 15%,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통화 가치 환율, 유동성 위기의 보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 10-5%의 일일 비하기보다는 미리 정한 비중 안에서 분할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연 1회 정도 리밸런싱을 통해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I와 크립토, 성장주는 여전히 기회의 영역이지만 그 어떤 성장 스토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은 큰 돈을 벌어주는 로또 티켓이 아니라 큰 위기에서 계좌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방이 아니라 거시 환경과 숫자를 기반으로 한 냉정한 자산 배분, 그리고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보는 금에 대한 인내심입니다.